안녕하세요. 신한 BSF 스튜디오 스트리머 2기의 도르 제리입니다. 오늘은 신입사원을 위한 현실적인 재테크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볼까 해요. 네,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 주셨던 주제인데요. 신한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부 백승훈 주인님, 랩운용부 김승환 주인님을 모시고 Q&A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현명하게 재테크하기 위해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부에 근무 중인 입사 3년차 백승훈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 2년차 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재테크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기대되네요. 신입사원분들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도 얻어가실 게 많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리님은 재테크하고 계신가요? 저는 소소하게 주식 투자랑 연금 저축 정도 하고 있어요. 수환님은 어떤 재테크하고 계신가요? 저는 3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여윳돈을 불리고 있고, 저도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지 않고 펀드나 E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업무와도 연관이 있어서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금은 소비 억제 외에는 딱히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네요. 승훈님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용하는 걸 선호해서 주식과 ETF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입사 후 몇 년 동안 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신입사원분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재테크에 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재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환님은 신입사원에게 재테크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신입사원에게 재테크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어원을 생각을 해보시면 재화를 놀리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재테크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아요. 카드 사용이든 절세든 투자 방법이든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니까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돈을 어딘가에서 떼어내서 묶어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절세 혜택이 있는 곳에 넣어두면 세제연금을 통해서 거의 무위험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각종 세제 혜택이 큰 재테크 정보를 알면서도 좀 무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재테크에 대한 유효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실제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 경우에도 원하는 지식만 취했던 것 같아요. 승훈님은 신입사원에게 재테크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신입사원분들에게 재테크를 이야기하면 보통 절세보다는 이 투자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투자는 손실이 나도 기다리면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한번 나간 세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만큼이나 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나가는 세금을 막는 것도 일종의 투자 수익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분들은 세액공제, 즉 돌려받는 금액을 이 수익률로 환산해 봤을 때 예적금, 심지어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잘 모르고 계세요. 몇 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해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세액공제가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군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이네요. 저도 당연히 투자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아님은 그럼 올바른 재테크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잘 돌려받는 절세와 또 잘 굴리는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투자도 열심히 해야겠죠. 만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도 투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되니까 요점은 돈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잘 돌려받고 잘 굴린다는 것이라 조금은 어렵네요. 먼저 잘 돌려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세와 관련해서 신입사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A 계좌인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신입사원이라면 ISA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국민재산 형성을 위해서 2016년에 나온 절세 혜택 계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이 ISA가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여러분이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그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죠. 근데 ISA 계좌 안에서는 수익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선 그대로 15.4%의 세금을 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9.9%만 저율과세합니다. 이런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큰 차이인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ISA에서는 펀드와 ETF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큰 세제 혜택이 국내 주식에도 적용되게 되니까 고액자산가들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아진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관심이 확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ISA는 어떤 전략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ISA는 직접 고객이 매매하는 중개형, 신탁형이랑 전문가한테 운용을 맡기는 1인용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1인용으로 먼저 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인용의 장점은 안에 자산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전문가가 어떤 주식이나 펀드를 샀는지 또 어떤 비중으로 갖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유효하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확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본인이 다른 계좌에서 따라서 사보실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정말 ISA 계좌가 필수군요. 그럼 두 번째 절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세 관련해서는 퇴직연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회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경우를 DB형,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를 DC형, 여기에다가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을 원하는 경우 IRP라는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DC와 IRP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IRP의 경우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신입사원 때부터 사실 1,800만원씩 넣는 분들은 없겠죠. 다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왜 700만 원을 넣어야 되죠? 단순 700만원을 납입만 하더라도 연말 세금 환급액이 115만 5천원입니다. 납입 금액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연 16.5% 이상인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700만원을 저축했더니 매년 115만원씩 더 준다니. 이거는 빚을 내서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다만 이게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좀 꺼려하시는 이유가 이걸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없다는 점인데 사실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절세 혜택이 큰 계좌에 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 부서의 부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 보니 남은 돈은 이제 꺼내 쓸 수 없는 퇴직연금 계좌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이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입사하자마자 연금저축보험을 들었는데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서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금저축 종류도 다양하고 보장 내용도 달라서 어려웠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수아님, 마지막 팁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청약저축통장이란 쉽게 말하면 돈을 불입함으로써 분양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사볼 시도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인 거죠. 언젠가 우리도 집을 사긴 사야 될 텐데 그때 더 나은 조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청약저축통장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또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으니까 보통 통장보다도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이 더 많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잘 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테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 적금 대신 적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적금은 보통 1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확정이자를 받아가죠. 하지만 투자 상품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 얼마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가 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 적합한 투자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로는 단기간의 수익이 눈이 멀어서 큰 금액을 한 번에 큰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긴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투자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긴 호흡으로 위험을 조절하기 위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려면 투자자도 쉬지 않고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초년생들이 이 올바른 투자, 여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증권계에 몸담으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투자죠. 하물며 사회초년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서 또 크게 손실을 보고 그 나쁜 기억으로 인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주식을 좀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에 자신이 있지 않는 한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ETF입니다. ETF라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네요. 이 용어를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ETF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자산의 가격과 똑같이 움직이게끔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시장 지수는 물론이고 금, 원유와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도 수익률이 똑같이 연동되도록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국제 금 가격이 만약에 5% 올랐다. 그러면은 ETF도 똑같이 5% 오르는 이런 식인 거죠. 이 ETF가 정말 좋은 점은 그 자체로 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반도체 산업이 유망한 것 같은데 무슨 기업이 제일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이 반도체 ETF를 사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골고루 담아두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ETF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ETF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ETF를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야의 ETF를 한번 골고루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번 방송으로 ETF에 관심이 생겨서 다시 공부해보려고 해요. 제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ETF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상품도 다양하기도 하고 활용 방법도 몰랐는데 이번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분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올바른 재테크 방법과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가신 직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유익했던 방송 같아요. 승원 수아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신입사원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3가지 절세 방법과 이 ETF 투자 방법, 이것만 기억하셔도 몇 년 뒤에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재테크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입사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